안녕하세요. 뜬금없이 눈앞에 레스비가 깔려있죠. 집이 비세권이라 출근할 때 비마트가 배차가 들어오면 수락해서 픽업을 가는데 날이 더우니까 생수나 레스비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낮 시간에 갔을 때는 재고가 남아있어서 한 개씩은 가져올 수 있는데 커피나 물이 있을 때마다 챙겨 오다 보니 이만큼 쌓였네요. 굳이 이렇게 앞에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딸배가 티발롬인 경우에 어떤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제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자기객관화라는 명목 하에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에 반박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은데 그걸 우기는 사람들과는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인성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적은 인간관계만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남들을 고칠 수 없듯이 저도 남들이 고쳐줄 수 없는 인성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요즘은 좀 깝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내가 카메라 켜고 떠드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떠들어 봅니다. 제가 배달 대행을 완전히 또 전업으로 하고도 벌써 한 6년 넘었거든요. 도합으로 치면 10년 넘은 거고 오래 일했다고 꺼드럭대진 않으니까 어쨌든 제대로 각 잡고 한지는 6년 좀 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제대로 각 잡고 했다고 제가 뭐 월 1,000만 원씩 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공무원처럼 뭐 적당히 텐션 유지하면서 매여서 꾸준히 한 지가 6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양한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깨작깨작 노름도 하고 그리고 한탕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지 않고 머릿속에 크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주구장창 배달만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언젠가 다른 걸 찾아서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죠. 뭐 내 돈 뺏어가서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이제 배달 그만하고 다른 거 하라고 막 등 떠밀고 칼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니까 패턴이 뭐 어쨌든 직접적으로 저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살아온 게 몇 년인데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제부턴가 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허세가 있어요. 허세가 좀 빡치게 하는 게 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존중받을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맞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면서 막 떠들기만 하는 거지. 간단한 예를 들면은 배민에서 상생지원금을 주거든요. 교육을 갔다 오면. 저 때는 이제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다 끝낼 수 있는데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이제 1년에 2번 교육을 갔어야 했고 막 그랬고 교육장도 되게 멀고 그래도 뭐 나름 가려면 가고 어차피 그때는 뭐 물론 일당을 다 주는 건 아니었지만 교육비도 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랬으니까 지금보단 오히려 더 나았는데 교육장 가보지도 않아 놓고 그거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난 그게 나은지 잘 모르겠다 막 그딴 소리 해대면서 잘못된 관점을 자꾸 주변에 설파한 그러면서 막 허세는 가득해가지고 아마 나 20만 원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무렇지 않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 되게 있었단 말이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과 제 신념을 맹신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너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진짜로 장점이 많고 옳은 결정인지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할 거다. 약간 이런 주의인데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상한 허세만 잔뜩 껴가지고 주변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딸배판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 최대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평균치를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1년 매출을 7,001억을 못 찍는다고 걔네가 다 가라로 저기 한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벌기 위해서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법규 위반이 됐든 시간을 녹이는 거든 뭐 강남으로 상경을 하는 거든 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죠. 이제 요즘은 조금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레시피를 깔아놓고 얘기하는 이유는 별거 아닌 커피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딱히 의미는 없는데 이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겠죠.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다. 얼마를 버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이 벌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 오히려 내 손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던가요? 좀 돈 크게 잃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 잘 느끼지 않나? 저는 막 그렇게 크게 잃어본 적은 솔직히 없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뭔가 좀 다들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티발놈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나서 이렇게 횡설수설 떠들고 싶어서 카메라 킨 건데, 얼마 전에도 이제 소모품 갈러 센터 갔는데 정해놓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간간히 얼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친분이 생기는 건 아니고 뭐 길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한 달에 센터를 아무리 안 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니까, 예, 뭐 엔진 오일 내가 갈고 뭐 하고 해도 내가 안 가는 거 혹은 좀 빡센 거는 센터를 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만나는 동종업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지만 영상을 자주 못 찍는 이유가 이런 거죠. 애기 아빠 엄마들 존경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뭐 어차피 할 얘기가 뭐 더 있겠어요. 뭐 얼마 벌었는지 궁금하고 어느 플랫폼이 얼마 더 주는지 궁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쿠팡을 잘 안 타요. 진짜 콜 안 줄 때는 켜놓고 조금씩 타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이 지금 배달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쿠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쿠팡이 쓰레기다 나쁘다 이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있다고, 그리고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플랫폼이 그나마 배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민에 좀 더 열심을 내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버는 돈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내가 배민으로 했을 때 1년에 매출이 6천이라 쳤을 때 내가 쿠팡을 타면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8천을 번다, 그럼 저는 쿠팡을 가겠지만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탈 순 없잖아요. 누구처럼 분당의 그 유명한 최강 배달꾼처럼 그렇게 제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저는 배민을 열심히 탑니다. 하는 얘기가 맨날 뻔해요. 뭐가 더 낫냐, 그리고 뭐가 더 돈을 잘 주네, 뭐는 요즘 돈을 너무 안 줘서 깠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받고 플랫폼의 단가 때문에 막 화가 나니까 막 길 위에서도 막 사소한 거 하나에도, 심지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에서도 막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 걸 막 푸념을 하는 거죠.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어. 뭐 단가도, 뭐 플랫폼의 그런 정책도, 그리고 도로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도 다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냐면 막 그런 게 아닌데도 막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거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듣는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 사람이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나한테도 안 좋고 남들한테도 되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날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앞에 차가 설렁설렁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설렁설렁 가고 있는데 당연히 앞에 차가 안 가니까, 근데 자기 뒤에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이게 제끼고 가면서 클락션을 빵빵거리면서 막 차한테 욕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거에 너무 빡이 쳤대. 왜? 왜 그거에 화가 나요? 아니, 자기한테 욕을 했으면, 그 뒤에 있는 오토바이 기사가 자기한테 욕을 한 거면 화가 날 수 있죠. 괜찮아, 화가 날 수 있죠. 왜냐면 나한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자기도 알고 있어. 근데 그거에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났다. 왜? 전 거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톤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했던 얘기의 포인트는 그거였죠. 그렇게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고 하나하나 화를 내면 결국 본인이 제일 손해 아니냐, 본인이 제일 영향받고 제일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본인의 하루 루틴에 제일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톤이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자기한테 화내는 것 같다는 거야. 또 본인한테 화를 낸 게 아니지. 그냥 톤이 이렇게 높아진 거라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누군가에게는 자기한테 막 뭐라 하는 걸로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본인을 위해서 얘기한 거지. 내가 당신이 잘못됐어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준 것 뿐이란 말이죠. 왜냐면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거에서도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털어내고 그날 잘 일했어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고 말았지. 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서 나와서 아유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저렇게 살면 본인이 더 힘든 거 아닌가? 이러고 그냥 하루 잘 보냈어요. 콜 열심히 잘 타고. 저는 요즘 주변에서 차가 막 이렇게 애지간히 끼어들어도 화도 안 나, 클락션도 안 울려. 왜냐면은 뭐 사고 안 난 게 중요하잖아요. 다치지 않았잖아. 넘어지지도 않았고. 내가 저 차랑 받았어요? 아니잖아.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내가 목표한 만큼 벌든 내가 목표한 만큼 벌지 못했든 하루를 안전하게 잘 보내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이 벌면 좋지만 조금 못 벌 수도 있고 나는 뭐 어쨌든 다른 일을 당장 할 생각은 없으니까 이 일을 계속 오래오래 꾸준히 하려면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이렇게 똑같은 테마로 화내고 똑같은 테마에 분노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거와 상관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막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매사에 일을 성실히 하고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보내냐? 그것도 아닌 거지. 내가 모두의 삶을 재단하고 모두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 알아요. 뭐 나 같은 딸배 새끼가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이어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죠. 그분들 중에서는 더 저보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낸 분들도 있고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 재력으로만 평가해도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을 수 있고 많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지만 지난 몇 년간 이곳저곳에서 살아오면서 봤던 많은 사람들의 평균을 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두를 대변할 수 없지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젠 나도 빡쳐서 이제는 뭐 굳이 말을 하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좀 같이 얘기하고 소통 안 되면 그냥 쌩까버리고 손절치게 되고 조금 대화가 되고 조금 말이 통하면은 그래도 저랑은 관계가 유지되는 뭐 그렇게 살고 있다.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배달에서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내가 뭐 다른 일 할 거 아니고 이 일을 최소 당분간 1년에서 3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내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유하게 가져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달하면서 되게 웃긴 게 되게 감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되게 중요한 순간에서 되게 차가워요, 사람들이. 내가 본 사람들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플랫폼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야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했을 때는 배밀라이더스가 있었지만 배밀라이더스보다는 일반 대행이 훨씬 새가 컸기 때문에 일반 대행에서 되게 험난하게 일을 시작했거든요. 강제 배차 받고 근태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고 무려 지입기사인데 야생에서 일을 시작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모두가 빡세게 살 필요는 없지만 빡셈 가운데서 경험도 생기고 이제 그걸로 얻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근데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눈목 콧물 빼면서 일을 배웠어서 그런지 뭐 그것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경험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아니지만 뭐 나름 얻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 많은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 사람도 뭔가 더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되게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를 오히려 놓치는 그런 일이 배달판에서도 비일비재하더라. 뭐 그렇게 느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똑같은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게 맨날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내 삶을 좀먹어요. 그러면은 항상 일하기 싫어지고 항상 짜증나고 그냥 모든 게 깎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 멘탈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든. 저는 되게 냉소적인 사람이고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생각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나의 그 어두움은
아직 심연까지 가지 못했구나. 나는 되게 내가 심연의 끝까지 간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는 비록 딸배로 살고 있고 딱히 다른 일을 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생각하면서 몇 년 전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장난감을 쌓듯이 레고를 조립하듯이 제 삶을 하나하나 빌드하고 있고,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약소하고 부족하지만 괜찮게 살고 있고, 일단 밥 안 굶고 있고 결혼도 했으니까 감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강제로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원래도 저축을 했지만 요즘은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내년에는 아파트를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강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식 계좌에다 강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6만 원씩 강제로 지금 쑤셔놓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 삶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이 무료하시고 통장에 돈이 남으면 꼭 저금을 하세요. 그러면은 빚을 내는 것도 좋지만 저금을 하는 것도 삶에 꽤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6만 원. 한 달 아니에요. 하루에 6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30일 해보세요. 그거는 30일 하면 어쨌든 한 180 되죠. 그죠? 그거에다 주택 청약이 필요는 없지만 만들면은 이제 혜택이 있어서 또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는 한 달에 5만 원씩 넣고 있고, 일주일에 2만 원씩 또 이제 생활비 통장, 뭐 이거는 사실 의미 없지만 그렇게 이제 꾸역꾸역 채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동기부여도 되고 삶의 원동력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얼마를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딸배판에서는 솔직히 돈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그 말도 제가 반박을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작은 실천 하나,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내가 하루를 평화롭게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 이 얘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은 내 삶이 바뀌듯이 반대로 하나하나 쌓이면은 내 삶을 좀먹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바꿔가면 조금 내 삶이 밝은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좁은 인간관계에서도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선 친구도 있고 나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들도 있고, 저는 오히려 나는 뭐 배달을 언제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할 거다, 뭐 언제까지 배달만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아닌데, 이 업을 대체할 만큼 하고 싶은 일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용기가 없는 거겠죠. 이제 나이도 아직 젊지만 30대 꺾였고 결혼도 했고 아기도 태어났으니까. 살면서 오히려 남들을 통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언제까지 배달만 할 거냐, 다른 일 해야지, 안돼 안돼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시도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존경하죠. 존중하고 그것도 용기거든. 근데 최근에 다 돌아오고 있고 아직 못 떠난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 너무 사람이 확신에 차서, 긍정이라고 할지라도 확신에 차서 너무 그렇게, 뭐 제 표현으로는 약간 그릇된 신념으로 그렇게 이곳저곳 떠들고 다녀봤자 결과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분들이 왜 그릇된 신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이것도 오해가 생길까봐 좀 설명을 해야겠죠. 그분들이 뭐 배달을 무시하고 배달을 천박하다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치부하고 싶진 않은데, 그분들 말고 앞서 말했듯이 만나온 동종업계 종사자들 중에서 생각보다 남들한테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고 내가 배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개 많았어. 그 행동을 갖고 제가 지적할 순 없고 그건 잘못됐다고 정의할 순 없지만,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감추고 싶어 하면서 나는 이 일로 돈을 벌지만 빨리 이 일에서 뜰 거다 하면서 살아왔지만, 뭐 중간에 잠깐 뜨기도 했다가도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았고 여전히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울어. 아휴, 쉽지 않아요. 존경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애기 엄마 아빠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